최대리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에 데이터를 설치하는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최대리 전산세무회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려보면 여기 도서출판 최대리의 데이터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계 2급, 회계 1급 다 하신 분은 설치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만 보시면 되겠네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데이터 이거를 클릭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저장을 미리 했으니까.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렇게 R집이 생겨요. 이 R집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요 이름 있죠? 요 이름 그대로 압축 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압축이 풀려서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이 폴더 속에 들어가서 자, 이 폴더에 여기가 이제 73회부터 74, 93회까지 요거를 모두 다 드래그해서 복사. 그래서 데이터가 설치돼야 될 장소는 C 드라이브의 K랩 데이터베이스의 K랩 속에다가 회계 1급을 하신 분은 여기 3개 회사가 이미 있으니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처음 하신 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될 작업이 프로그램 켜고 회사 등록 버튼 곧바로 그냥 누르시면 되겠어요. 없는 분들은 급수는 자기 거 선택하고 회계 1급 선택하고 들어가셔서 회사가 없는 분도 있겠으니까 그냥 곧바로 회사 등록해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회계 1급에서 했던 3개 회사 여기서부터는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회사 그리고 다 푸시고 또 한 번 하고 싶으면 삭제할 게 아니라 다시 설치하시면 백지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회차에 맞는 93회 여기 가운데가 회차니까 93, 92, 91 올해 책부터는 최근 것부터 먼저 배열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문제를 교재를 보셔 푸시고 객관식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실기는 뭐 기초정보 등록, 일반전표 메인 매출, 그 다음에 뭐 결산 장부조회는 채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저장하시고 나서 답지와 입력된 자료를 비교해 보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시험용 프로그램은 나머지 다 똑같은데 여기가 뭐 답안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창이 열려 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1번부터 5, 10, 15 그 다음에 여기 실무에서 문제 3개를 하는 창이 따로 뜹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USB로 저장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가는 것만 틀리다. 그걸 뺀 나머지는 지금 최근 기출문제는 당연히 연도가 같을 수 있는데 오래된 것까지 모두 다 2021년으로 데이터를 변환해 드린 거니까 최근 시험에 적합하도록 채점은 매는 프로그램 없으니까 객관식 문제 먼저 한 15분 안에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 실기는 40분 안에 그리고 5분 정도는 답안 저장하는 시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93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대림상사 3930 사무용 가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단기는 6기 문제 1번 볼게요.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입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가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를 등록하시래요. 번호 줬고 주소, 업태 종목, 대표자 이름 그 다음에 유형은 동시 이런 것들은 뭐 회계 2급에서 다 이미 다 보셨던 거니까 거래처 등록 메뉴 가서 번호는 350번으로 회사 이름 스마일 유형 동시라고 그랬죠. 엔터 치면 밑으로 떨어지니까 커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403815105 대표자 업태 도매 및 소매 띄어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목 대형 마트 주소 우편번호 생략하라고 그랬죠. 2336 틀렸다.
강릉시 동해대로 2336 운산동 엔터. 다 했죠? 할 거 없고 닫고. 문제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를 검토해서 올바르게 수정 및 추가 입력. 메뉴가 어딘지만 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 매출금 선택하고 지문 보여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이 3,800 잘못되어 있죠. 3,800 영진상사 2,700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선택하고 한국기업 7,000 그 다음에 한빛상사 산업 F2키 누르고 한빛산업 금액 23500 플러스 여기가 0원이 되면 되겠네요. 이 정도는 다 회계 2급에서 배우신 내용이죠. 문제 3번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관련된 재무제표를 적정히 수정하시래요. 교육훈련비 제조 원가에 속하는데 누락이 됐답니다. 그럼 제조 원가 명세서를 건드려 주시면 되겠죠. 제조 원가 명세서를 눌러서 교육훈련비가 없나 봐요. 교육훈련비를 쳐줍니다. 150만원. 자, 그러고 나면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겠죠. 75150,000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 뭐 닫고 저장하셔도 되고 손익계산서 가서 방금 봤던 제조 원가 명세서의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75150이니까 75150 플러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엔터키 쭉 치고 빠져나가면 당기 순이익이 13230으로 바뀌죠. 그러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서 당기 순이익을 직접 고쳐도 되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숫자 확인하셔야 되겠죠. 재무상태표에 요 숫자가 있어야 되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눌러서 여기에 있는 숫자가 51120 플러스가 되도록 해서 차익이 떨어졌네요. 그러면 끝난 것이 되겠네요. 하나씩 열고 닫으셔도 되고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열어놓고 비교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문제 2번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그리고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점짜리. 그 다음에 입력시 유의사항은 딱 한 번만 보시면 되겠죠. 전회차 똑같으니까. 일반적인 조교의 입력은 생략합니다. 이 조교는 입력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타계정 대체인 경우에만 조교 8번 재고자산편에서 배우셨죠. 그거 뺀 나머지 조교는 다 생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계정 과목이 채권이나 또는 채무면 반드시 여기다가 코드 번호를 걸어서 거래처를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경비는 500번대를 쓰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를 사용하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회계처리 계정 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걸 써야 되겠죠. 임의로 자기가 뭐 만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문제 2번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풍암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원 200개 단가 8만원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6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줍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계약금은 먼저 준 돈이죠. 선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걸고 풍암 금액은 160만원 대변에 당좌 예금의 감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동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2,500만원 중에서 외상 매입금을 갚나봐요. 2,000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500은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채무 면제 이익.
외상 매입금 차변으로 없앨게요. 거래처 걸고 금액은 2,500.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2,000이 나가고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받았대요.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번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 5,000주 액면금액 발행금액은 만원 비싸게 발행합니다. 자,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비용 50만원이 현금으로 별도로 나가네요.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답니다. 없으면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죠.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액면 5,000원 5,000주 5 25. 그 다음에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발행가가 만원에 5,000주니까 5천만원. 그리고 신주 발행 비용이 빠지고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빼면 되는데 별도로 나가요. 대변에 현금으로 빼줍니다. 금액은 50만원. 그리고 양쪽을 채우시면 되겠죠. 차변이 크고 대변이 작네요.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먼저 상기하고 없으니까 곧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제품 수출을 위해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이 12월 4일에 지급하였던 출장비 150 중에서 그럼 12월 4일에 출장비를 줬을 때 회계처리가 이미 깔려 있겠죠. 뭐였겠어요? 가지급금이었겠지. 125를 쓰고 왔대요. 여비 교통비가 125란 얘기겠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반납했대요. 거래처를 입력해라. 거래처는 홍길동 꼭 입력해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이런 문제를 출제하려면 12월 4일자에 이렇게 전표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처리가 돼 있잖아. 가지급금. 그래서 8일자로 이제 가지급금을 정리합니다. 거래처 걸어서 없애야 되겠죠. 홍길동 걸라고 했으니까 금액은 150만원. 그리고 차변에 제조 경비가 돼야 될 이유가 없죠. 800번대의 여비교통비를 125만원 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5번째 11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자, 총 금액은 412500. 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면 논리는 똑같아요. 이 중에 50%는 직원 부담금이고 나머지 50%는 회사래. 즉 현금으로 나가는 돈은 알겠죠. 412500원이 현금으로 나가는데 이 중에 이제 절반이 직원 부담분이야.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급여 지급할 때 걷어 놨으니까 그게 예수금이겠죠. 이것의 절반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되지. 2501원이 절반이에요. 그만큼은 예수금으로 잡혀있던 거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회사 부담금인데 비용이 복리후생비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복리후생비인데 하나는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하나는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복리. 그리고 여기 알려졌죠. 123 750이고 여기 복리는 82500. 이 합치면 이거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예수금 먼저 없앨게요. 예수금은 절반 206, 250. 그 다음에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123, 750. 그 다음에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나머지 82500. 그거 합친 게 이제 전체 금액 412500하고 똑같은 거죠. 대변에 돈은 뭐로 냈냐? 현금으로 냈대요. 이렇게.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6번째,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취득합니다. 그럼 이거 뭐니? 투자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금은 3개월 뒤에 줍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미지급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가 통장으로 나가요. 이 취득세는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니까 여기다 더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 4억 5천에서 2천을 합친 4억 7천만 원이고, 대변에 미지급금이 4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통장에서 나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거래처 거래 되겠죠? 우주상사. 문제 3번에 메인 매출 적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 시 유의사항 잠깐 볼게요. 일반적인 조교 입력은 생략하지만 타계정 대체의 경우에는 조교 번호를 선택해라. 일반 전표하고 똑같죠? 타계정 대체가 생기면 여기 붕괴하실 때 여기 안 보이는데 조교에다가 반드시 하단 조교에다가 거시고,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선택하는 거 똑같고, 제조 경비 500, 판매비와 갈비 800.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 가장 적절한 거. 일반 전표가 다 똑같아요. 입력하면 하단에 붕괴까지, 요 밑에 하단 붕괴까지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전자 입력으로 숫자 1번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입력 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소위 유통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팔고 있고,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매출 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상대방 거래처, 대금 결제수단 1200은 우현상사 발행한 어음을 받았어요. 내가 소희한테 팔았는데 소희가 갖고 있던 거를 지금 우현상사 걸 나한테 배세양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품목 있으니까 써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21일자 치고, 유형은 11번 가구,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 2천에 200, 거래처 소위 유통. 전자 찍고, 붕괴는 복잡하니까 혼합 누르시고, 제품 판 거 맞죠? 돈 받는데 1200은 우현상사 발행한 어음을 배세양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받을 어음이죠. 똑같이 1200.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외상 매출금. 그리고 자격시험에서는 이 어음의 최초 발행인인 우현상사로 거래처를 바꿔주는 걸로 답을 하고 있으니까 시험 보실 때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미국에 소재한 필립스의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접 수출합니다. 직수출 16번 쓰시면 되겠죠. 선적은 완료했고요.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고, 선적일 시점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입니다. 1200원 곱하기 3만 달러가 공급가액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16번 쓰시고, 제품 금액은 3만 달러 1200원, 3600만원, 거래처 필립스. 영세율 구분은 여기 눌러서 직수출이죠. 1번. 수출 신고 번호 없고, 붕괴는 3개월 후니까 외상 누르면 붕괴는 끝났습니다. 세 번째,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진 자동차에서 개별 서비스 과세 대상인 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겠죠. 세금 계산서 받았고 공급가액이 2200,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나갑니다. 매입세 공제 안 되죠. 54번 불공제 쓰시면 되겠네요. 품목은 자동차라고 하시고, 공급 가액이 2200이니까 그대로 2200 치고, 거래처 걸고, 전자 찍고, 불공제 사유 여기 선택하셔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확인 누르시고, 분괴는 외상 보통 예금에서 나갔죠. 혼합 눌러서 사들이 오는 거는 차량 운반고, 대변에 보통 예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소비자 오미자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고요. 거래처 입력해라. 현금 영수증 금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금액이 86만 9천원 부가세 쪼개져 있는 거, 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유형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영수증 과세, 아니 현금 영수증 과세 22번. 품목은 의자라고 돼 있고 수량도 있고 수량이 한개고 단가 이게 치셔도 되고 안 쳐도 되겠고. 한번 쳐볼까요? 869 플러스 또는 이거 안 치면 곧바로 여기다 869 쳐서 쪼개지도록 거래처가 오미자. 수량 단가가 채점 대상은 아닌 것 같고 분괴는 현금 팔았죠. 1번 누르시면 분괴는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삼춘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삼춘상사에서 원재료를 사왔고요. 금액 230에 23 매입세 공제 되겠죠. 요 내용물 보시고 결제수단은 현금과 어음이 섞여 있네요. 원재료 사왔으니까 51번 매입세 공제 되겠죠. 그 다음에 자재 수량 100개 단가 23,000원 230에 23만원 거래처 삼춘상사 전자 찍고 결제수단이 두 가지니까 원재료 선택했죠. 대변에 돈 줍니다. 현금 조금 어음 조금이죠. 현금으로 153만원 나머지는 상거래니까 지급어음으로 1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유형자산 3대를 660에 부가세 포함됐습니다. 한 대당이 아니라 합쳐서 66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어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과세거래고 매입세 공제되니까 카드 과세 매입이지 57번 카드 과세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57번 품목은 노트북 세대고 단가가 없으면 수량 단가 생략하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쳐서 이렇게 쪼개지는 게 맞겠죠. 거래처는 삼양전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F2키 눌러서 삼성카드 여기 있네요. 결제는 카드로 했으니까 호남 눌러서 사들여 오는 거는 비품, 결제는 카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고 여기 카드사를 9960이 삼성카드로 바꿔줍니다. 문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해서 정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상품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 다음에 사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이니까 이건 상품이 아니라 비품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니까 일반 전표에다 입력할 게 아니라 메인 매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회사는 이것을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일반 전표 입력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메인 매출에 현금 영수증 과세로 입력하라는 얘기네요. 일단 삭제하기 전에 먼저 입력을 하고 8월 17일자 현금 영수증 과세 복사기 금액이 220이니까 220을 쳐서 쪼개지는 게 맞겠죠. 거래처 걸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고 했죠. 차변에 비품하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고 일반 전표로 가서 8월 17일자에 상품으로 처리된 이 전표를 이렇게 체크해서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원을 전액 외상 매출금의 회수로 회계 처리했으나 그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얘기네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고 외상 매출금 회수. 8월 25일 현재 주식회사 마산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1,500만원인데
외상 매출금이 1,500밖에 없는데 2,500을 회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하는 1,000만 원은 마산에서 발행한 어음을 조기에 상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이 발행한 어음은 나한테는 받을 어음일 거니까 받을 어음이 회수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금액 중에서 1,500을 줄여주고 1,500으로 줄이고 외상 매출금이 아닌 받을 어음 거래처 똑같이 걸어서 없애주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문제 5번의 첫 번째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메뉴 입력하십시오. 첫 번째 8월 1일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제조부, 관리부 1년분 단기 8월부터 내년 7월달까지 해당하는 것이고 단기분과 차기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시고 이제 전표를 뒤져보면 8월 1일자에 해당 전표가 당연히 있겠죠. 숫자 알려줬으니까 뭐 찾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보험료가 180, 156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8월 달부터 내년이 7달이나 남았으니까 이게 지금 1년치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는 180만 원은 12달치인데 12개월분에서 7개월치 내년 거를 계산해가지고 105만 원의 보험료를 취소시키고 또 하나는 156만 원짜리죠. 156만 원 곱하기 12달분의 내년 7달치를 계산해서 여기가 910-000이고 요 두 개의 보험료를 취소시키고 선급 비용으로 갈아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으로 500번대의 보험료를 취소시키고 1050 플러스 또 하나 800번대의 보험료 910 플러스를 없애고 차변으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 원이 많았어요. 실제가. 그럼 장부가 작았다는 얘기겠죠. 실제 현금이 장부상 많아서 장부가 작았어. 그래서 12월 11일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어요. 이 전표를 뒤져볼 수도 있는데 장부가 작았기 때문에 장부에다 돈을 집어넣었겠죠. 이렇게 현금,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지금 현금 과부족이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인이 밝혀졌다고 하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12월 11일에 그 전표가 있어야 되니까 현금 과부족이 어딨나 봐요. 대변에 있죠. 이제 차변으로 없애라는 거겠지. 12월 31일자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을 50만 원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원인이 3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금액이고 즉 외상 매출금을 영진상사를 걸어서 없애라는 얘기가 되겠고 30만 원 그리고 20만 원은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기말에 알 수 없었으니까 이제 잡이익 처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당해년도에 계상할 감가상각비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 관련 결산 분기를 하십시오.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날짜는 1월부터 12월을 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건물분 제조 부문에 기계장치가 있으니까 쭉 내려가서 제조 원가 쪽에 여기에다가 기계장치에다가 18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는 요쪽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여기 건물 라인에다가 100만원을 집어넣고 그리고 다 했죠.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고 예 하시고 메뉴를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장부조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해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여기 시험지에다가 그냥 금액을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자격시험용 프로그램을 보면 요 자리쯤에 답안 저장을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 눌러서 거기다가 입력하시면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4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차량 유지비, 판관비에 속하는 거예요. 800번대의 차량 유지비를 찾으란 얘기죠. 그것도 현금으로 지출된 걸 알려면
현금으로 나간 거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월계표 갈게요. 월계표 가서 4월 중이니까 4 엔터 4 엔터 치고 현금으로 지출된 판관비의 차량 유지비니까 판관비의 차량 유지비 여기 있죠. 현금 라인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보고 금액을 56만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처란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거래처란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 날짜가 3월 말 현재니까 시작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1월부터 쳐도 되고 3월부터 쳐도 되고 끝나는 날짜만 3월 31일 맞추고 외상 매출금 잔액을 보니까 엔터 쳐서 모든 거래처를 걸고 여기 잔액 라인에 있는 금액이 가장 크네. 얘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가장 큰 거래처 이름은 유민이고 금액은 50700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에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을 찾아내래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서 발급했다는 거는 매출이니까 매출 탭에서 4월부터 6월을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주민등록 기재분이라고 여기 있죠. 이게 주민등록 기재분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공급가액은 50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